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염 해열 진통 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엔세이드들에 대한 이야기들 쭉 다 드렸었죠. 지금부터는 좀 특징적으로 유마티스에 대한 치료 약물, 그 다음에 이제 통풍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염증, 여기에 대한 치료 약물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마티스는 지속적인 염증이 계속 되는 질환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치료까지는 갈 수는 없는 상태여서 유마티스 약 앞쪽에 디지즈 모디파잉이라고 해서 드마드라고 하는 이름들로 붙어 있습니다. 이유는 염증을 치료한다기보다 그 증상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또 늦추는 이런 작용들을 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엔세이드만으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말초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염증에 효과적인 엔세이드들인데 이 유마티즘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로는 좀 어렵고, 부작용이 있더라도 콕스를 억제하는 앞 단계에 대한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염증 반응에 관계하는 림포사이트들을 억제하는 게 조금 필요해집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항암제 같은 경우가 암세포를 죽이는 작용들을 하는데, 항암제들을 쓰다 보면 세포 분열 같은 것들이 조금 빠른 편에 속하는 골수라든가 림포사이트를 억제하는 부작용들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것들은 좀 낮은 농도로 쓰면 면역 억제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역할들을 거꾸로 이용을 해서 항암제들을 용량들을 좀 적절히 조절을 해서 유마티즘 약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키라제의 대표 주자였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DNA 요 체인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서 알킬레이션 결합을 통해 가지고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같은 스트랜드를 이렇게 결합을 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스트랜드를 이렇게 결합을 하기도 해서 DNA의 복제 같은 것들을 차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을 조금 조절을 한다면 림포사이트 증식 같은 것들을 억제할 수 있어서 유마티즘 약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자치오프린이라고 해서 6MP 먹게토 에탄올이라고 하는 녀석으로도 이제 이름 붙어져 있죠. 아자치오프린은 이것 자체로는 강력한 항암제인데, 양들을 조금 줄여 쓰게 되면 또 동일한 방법으로 내부에 있는 TIMP하고 유사한 형태로 생겼기 때문에 IMP를 AMP나 GMP로 전환하는 것들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구아닐 카이네이즈 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요. 대신 문제는 골수를 억제를 할 수 있고, 덕분에 이제 위장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감염의 위험성들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마티스 약에 이제 가장 조금 더 많이 파퓰러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페놀트 모페필이라고 합니다. MMF 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곰팡이, 페니실린 곰팡이에서 이제 얻게 된 거이고요. MMF는 플라즈마에 있는 에스터레이즈,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MPA로 이제 대사가 되고, 이렇게 대사된 마이코페놀릭 애시드라고 하는 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원료 물질을 만드는데 작용하는 아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 하고 반응을 해서 이것들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림프구 증식을 억제를 하게 되고요. 또 더불어서 B셀이 이제 항체 생산 같은 것들을 하려고 할 때 그 부분을 억제를 하게 되죠.
그 MPA보다 MMF가 훨씬 그 바이오 어빌리티가 높아서 MMF 형태로 투여해가지고 에스터레이즈에서 MPA로 대사돼서 사용하는 전고물질 약물들이 되겠습니다. 그 작용하는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구아노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 구아노신하고 비슷하게 생긴 장기를 갖고 있고 약간의 다른 형태가 달려 있는 게 마이크로페놀레이트 모페필이 되겠습니다. 그 이 녀석이 들어가게 되면 그 MPA로 이제 대사가 되면 내부에 있는 구아노신을 이용을 하는 이노신 모노포스페이트 디하이드로게네이즈가 마치 MMF가 내부에 있는 것처럼 인지를 해서 이것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원래 해야 될 일들을 조금 더 이제 못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셀 메커니즘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림포사이트의 증식을 억제를 하게 되고 B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항체 생산하는 것들을 그 억제하는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토트렉세이트라고 해서 항류마티즘 약으로는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폴릭 애시드하고 매우 이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엽산기량제라고 그 부를 수도 있겠죠. 이 녀석은 그 들어가게 되면 트랜스포밀레이즈하고 그 사이미딜레이트 신디세이즈라고 하는 부분들을 억제를 해서 결국에는 그 폴릭 애시드를 활용할 수 있는 폴레이트 형태로 바꾸지 못하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폴레이트 리덕테이즈를 억제를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림포사이트가 필요한 폴릭 애시드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못하도록 하게 만들죠. 메토트렉세이트를 먹게 되면 그 오심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점막에 얼서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알겠지만 이게 항암 고용도로 쓰면 항암제라고 말씀드렸고 그 증식이 빠른 세포들에 동시에 이제 같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점막 손상이라든가 오심구토라든가 그다음에 뭐 탈모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간 손상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5년마다 간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팔로우업 같은 것들을 시행하는 게 필요해지고요. 메토트렉세이트를 그 주게 되면 비타민 B12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심각해질 수 있어서 비타민을 대체로 투여할 수 있는 류코보린 같은 경우로 부작용 경감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T세포가 그 활성화돼서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이토카인 하나를 들라 그러면 TNF 알파가 되죠. 그래서 이게 염증 관련 사이토카인의 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TNF 알파를 이니비션 하는 방법으로 그 염증에 대한 부분들의 증상을 조금 더 늦추는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TNF 알파를 그 잡는 거에는 그 에탄올 셉트가 있고요. 이 녀석은 솔루블하게 TNF 알파하고 다이머를 이루는 형태로 TNF 알파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당연하게 안티류마틱 에이전트로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릭시맙과 아달리문맙이 있는데 이 녀석들은 둘 다 단일크로널 항체 모노크로널 안티바디 형태로 되어 있고 차이라고 그러면 C라고 있는 건 카이메릭 그리고 U가 들어있으면 휴머나이즈드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플렉시막 같은 건 파셜 휴머나이즈드 마우스 안티바디를 쓴 휴먼 TNF 알파라고 보시면 되고, 이 녀석은 그 유마티즘뿐만 아니라 크론 디지즈 라고 해서 그 위장관 이곳저곳에 염증 반응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 거기에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아달리무막 같은 경우에는 풀리 휴머나이즈드 이뮤노글로빈 1 안티바디 형태로 만든 솔루블한 TNF 알파 항체입니다. 파셜 휴머나이즈드하고 풀리 휴머나이즈들의 차이들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몸에는 이종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면역 반응들이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풀리 휴머나이즈 쪽으로 이제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풀리 휴머나이즈를 쓰게 되면 가격이 이제 비싸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과민 반응 같은 요소들이 조금 덜하다면 파셜리 휴머나이즈드 쪽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실제로 그 환자한테 레미션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 에타널셉트 단독 그리고 그 메토트렉세이트 단독 하는 것보다 이 항대사 물질인 메토트렉세이스하고 에타널셉트, TNF 알파를 같이 병용 투여하는 것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낼 수 있다라는 측면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T세포가 어떤 안티젠 프리젠팅 셀에 의해서 활성화 되려고 할 때 작용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메이저 시그널인 T세포 리셉터가 워킹을 하고요. 이것들로만으로는 충분히 자극되지 않아서 그 공동자극 인자인 CD28을 그 매개하는 자극도 같이 있어야지 T세포가 100% 풀리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T세포가 활성화를 조금 적절하게 억제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이 공동자극 인자를 차단하는 방법이고요. 그 방법으로 선택하는 게 아바타셉트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방법들로 그 유마티즘에 대한 것들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염증 반응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T세포가 활성화되고 사이토카인 TNF 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내피세포인 아라키노딕 애시드로부터 콕스가 작용해서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고, 이것들이 염증 반응을 악화시킨다라고 하면 엔세이드는 요 단계를 차단했다면 류마티즘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앞 단계를 차단하는 게 필요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TNF 알파를 차단하는 방식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T세포 활성을 못하게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아예 T세포 증식을 못하게 하는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들 드렸습니다. 여전히 그런 방식들로 류마티즘 약을 쓰더라도 치료는 아니고 그 디지즈 모디파잉 정도의 약이어서 디지즈 모디파잉 안티 류마틱 드럭, 그래서 드마드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다라는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우트입니다. 통풍. 그 통풍은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퓨린이라고 하는 세포 같은 것들이 이제 죽어 나가게 되면 피리미딘, 퓨린 이런 염기들이 잔뜩 있게 되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퓨린, 이것들이 이제 대사가 돼서 요산, 유릭 애시드 형태로 오줌으로 그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이 유릭 애시드 양이 그 신장으로 오줌으로 나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약이 신장이 처리하기 힘든 정도의 양들이 그 나오게 되면 이 유릭 애시드는 그 혈액을 돌면서 그 관절 이런 쪽에 이제 침착이 되고 관절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을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관절에 침착이 되고 손가락에도 이렇게 침착이 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퓨린 대사, 세포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경우가 언제가 있을까요? 그 병원 입원 상황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항암제 투여 상황을 상상할 수 있죠.
항암제를 투여받으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굉장히 많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따라서 항암 투여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통풍, 발작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급성 통풍이라 그래서 신장의 기능은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퓨린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먹을 때, 뭐 예를 들면 과도한 알코올 섭취하는 상황에서 뭐 고기 같은 것들을 구워 드실 때, 뭐 이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통풍에 대한 급성 발작 같은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그 통풍 결절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유코사이트가 인필트레이션이 되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 것들이 이제 신장까지 이제 번져지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상태가 될 수 있죠. 이런 상황들을 치료를 하려면 퓨린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릭 그 애시드로 되는지 보시면, 퓨린이 나오게 되면 잔틴 옥시데이즈가 작용을 해서 유릭 애시드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유릭 애시드들은 관절에 침착이 일어나고, 침착이 일어나면 이곳으로 이제 그 림포사이트들이 달려가서 염증을 심하게 일으켜서 급성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을 일으키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통풍을 치료하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선 만들어진 요산을 배설을 촉진시키면 해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산의 제흡수들을 낮추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으로 쓰는 게 요산 배설 촉진제가 해당할 거고요. 프로베네시드를 비롯한 약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침착이 된 부위에 그 그래нул로사이트라고 하는 림포사이트 같은 것들이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또는 가더라도 그 분열해서 증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약물을 쓸 수 있겠죠. 거기에 해당하는 게 콜기친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요산을 형성하는 걸 억제할 수 있겠죠. 형성하는 거 억제하려면 작용하는 게 잔틴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하니까 이 부분들을 억제를 하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주로 이제 여태까지 통풍 치료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런 치료가 실패를 하게 되면 적용하는 방법인데요. 요산을 그 비독성 대사물, 그 알란토인으로 전환시켜 주는 약물을 투여하는 겁니다. 페글로티카제라고 하는 것이 요산을 비독성 대사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만, 뭐 나머지들은 작용 기전을 쉽게 이해하겠죠. 오줌에서 배설시키고, 그리고 수용성 비독성 대사물을 만드는 건 이해할 테니까 알로프리놀하고 콜기친에 대한 설명만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로프리놀은 그 잔틴 옥시데이즈 이니비터입니다. 잔틴 옥시데이즈가 하는 역할이 퓨린으로부터 유릭 애시드를 그 대사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만성형으로 이제 심한 통풍 치료에 이제 쓸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세컨더리 하이퍼유리세미아 같은 것들을 예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항암제를 투여받게 되면 하이퍼유리세미아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통풍 발작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암세포 및 정상세포가 항암제 투여에 의해서 많이 죽기 때문에 그 죽은 세포 대사물들이 많이 생겨서 하이퍼유리세미아가 생길 수가 있게 되죠. 또는 이제 혈액 질환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도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알로프리놀을 그 예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경구 투여로 흡수가 되면 전 조직에 이제 분포를 하게 되고, 그 알로잔틴으로 대사가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알로프리놀을 처방을 하게 되면 부작용으로 이제 과민 반응이 생길 수가 있고, 때때로 이제 위장장애라든가 말초 신경염, 또는 혈관이 이제 괴사되는 염증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콜키친은
이런 식물에서 얻은 알칼로이드입니다. 그 급성 통풍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효과를 갖고 있고요. 이 녀석들이 하는 특징들이 그래놀사이트의 이동을 줄이고, 또 한 가지는 그래놀사이트가 분열을 할 때 마이크로튜브의 이제 중합, 그 폴리머라이제이션, 중합했던 것들이 그 분열하고 나면 해체가 되는데 그것들을 방해를 해서 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즉 세포 분열을 못하게 막아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들 때문에 그 그래놀사이트가 이제 이동하는 것도 방해를 하게 되고요. 또는 그 리코트린을 새로 만드는 부분들도 억제 작용을 해서 통풍 완화 또는 그 급성 통풍 예방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로 이제 추출이 됐죠. 부작용을 보게 되면 그 오심구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위장관 장애들이 있고 설사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빈혈 같은 것들이 일부 생길 수가 있고, 그 알로페시아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제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두 번에 걸쳐서 그 엔세이드, non 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드렸고요. 그것만으로 그 염증을 치료하기 힘든 류마티즘에 대한 것들의 약으로 TNF 알파를 붙잡는 거, 그리고 T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거, 그리고 T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들의 존재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퓨린 같은 것들이 그 많이 대사가 돼서 쓰레기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유릭애시드들이 신장의 처리를 넘어서는 양들이 만들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통풍, 그걸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관절염, 이런 것들과 관련한 소염에는 어떤 것들을 쓰는지 그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그 한 번쯤 정리해서 그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 여러분들이 진통을 위해서 또는 해열을 위해서 해열 진통제 같은 것들은 빈번하게 사용하는 약이고, 대부분의 해열 진통제들은 일반 의약품으로 되어 있어서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국이나 편의점 이런 데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혹 이제 편의점 같은 데 가서 해열 진통제를 보시거든 주성분이 뭐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 주성분이 배웠던 엔세이드의 작용 기전 중에 어떤 작용 기전을 하고 있는 약인지 한번 들여다보시면 재밌게 이 엔세이드 소염 진통제, 해열 진통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를 한번 보시죠. 그 통풍은 그 혈액 중에 요산이 고농도로 만들어지는 특징 때문에 생기는 대사질환입니다. 그 혈액질환 때문이기도 하고 항암제 투여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뭐 여러 다른 요인들도 존재하겠죠. 요산 생합성을, 유릭애시드를 생합성하는데 필요한 효소가 잔틴 옥시데이즈고, 이것에 의해서 촉매가 됩니다. 그러면 이 통풍 치료를 할 때 이 잔틴 옥시데이즈를 억제를 하면 만성 통풍 치료에 유용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 라는 것들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 요산 배설 촉진제가 이때 사용하는 걸까요? 알로퓨리놀이 그럴까요? 콜키신이 그럴까요? 아니면 그 엔세이드, 이거 뭐 줄여서 엔세이드죠. 이것이 해당할까요? 단순히 그냥 통풍치료에 이 전부 다 네 가지 다 통풍치료에 쓰이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통풍치료에 쓰이는 약을 찾는 것들은 문제가 되고, 이 중에서 작용기전 중에 잔틴 옥시데이즈를 억제하는 그 효소를 촉매해서 억제하는 만성통풍 치료제를 찾아보라는 이야기죠. 어떤 건지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이 챕터도 여러분 걸로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탁드렸던 것처럼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변의 가족들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편의점 같은 데서 해열 진통제 한 번쯤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